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에 있어서 그 사유가 질병일 때는 비공개로 한다. 이거를 개인정보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말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게 법제 및 법무 연구조사 서비스 입찰 공고. 그런데 이게 공개 경쟁 아니고 제한 경쟁이었습니다. 우선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납품 기한이 2022년 12월 14일. 이 연구 보고서가 그때까지 제출돼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업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6천만 원이다. 이 6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모집을 한 겁니다. 제안 요청서를 보면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기에서 제안 요청서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법무, 형사법 등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이걸 좀 써달라 하는 겁니다. 주관 기관은 물론 이 개인정보위. 사업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개인정보위라는 이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잘 어떤 사전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좀 정리해서 써서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서를 써달라. 이거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 법령 개선을 하는데, 이거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기본 사무고 우리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그거 해야 한다고. 그런데 현행 법령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지금 파악을 못한다. 그래서 법령 개선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 결국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 법령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유형별로 개선사항, 뭐가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개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 결국 세금을 써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을 발굴하겠다 하는 게 이 용역 발주입니다. 그래서 제한 경쟁으로 그 일을 맡게 된 소위 낙찰자가 해줄 일이 뭐냐. 현행 그 각종 그 많은 법령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기에 담고 있는지 아닌지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 법령 5,200개 중에 법무, 형사법, 선거, 정당 등 14개 분야에서 1,662개의 그 현행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전수조사해달라.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이 5,200개 중에 헌법,
국회, 선거, 정당, 행정, 일반, 법원, 법무 등 1662개. 기준이 2022년 1월로 돼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임명하고 이 일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 때문에 이 일을 맡겼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다. 2022년 1월에 이미 여기에 대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관부처의 업무 특성별 또 기존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의결의 예, 개인정보위원회 심의 의결의 예, 판례 등을 분석한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여부, 침해 위험도 이것도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를 위반한다든지 제3자 제공 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든지 하는 이제 전부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14개 분야에서 국회, 언론,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으로 제기된 이슈를 조사해달라. 그 일시에 일괄해서 딱 놓고 한꺼번에 뭔가를 뒤집어 엎겠다는 그게 보이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여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왜 남더러 해달라고 하는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에 전체 44개 분야의 그 법령 중에서 15개 분야 2178개에 대해서는 1차 실태조사가 완료됐다. 그러니 이게 뭐냐. 2021년에 했으니까 문재인 보궐대통령 때 하던 거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방안도 마련해달라. 그러면서 침해 요인을 유형별로 개선안을 제시해달라. 또 특히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해달라. 그러면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머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비리구나. 일단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또 뭐 이것저것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그럼 이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냥 정치권의 철밥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가 개인정보 보호는 여기까지 해야 돼. 국민들, 당신들은 여기까지는 참아야 돼. 지금 이런 걸 막 내놓고 있는데 결국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마구 난도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밥통이다. 이건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비리다. 그렇게 보입니다. 앞에서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직 후보자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때 그 사유가 질병이라고 할 때는 이걸 비공개하기로 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진행을 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 질병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전부 비공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바로 이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병역 면제 사유 중에 질병 아닌 거 있습니까?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질병이라고 하고 있지. 질병 아닌 아주 특별한 경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개되는데. 그래서 서울경제가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앞에서 소개한 그 제목 법무형사법 등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이라는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고위공직자들 질병으로 병역 면제가 된 사실을 이걸 공개하는 지금의 법률 내용이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또 다른 과거사위, 인권위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그 연구 보고서 그걸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병역 면제 처분의 이유인 질병의 명칭, 그거는 해당 공무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서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한 극히 사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보이다.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질병 정보까지 알 필요가 있다거나 이것이 헌법상의 알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이런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부정입니다. 어떻게 법의 기본도 모르는 리걸마인드가 없는 심지어 한국 문장을 그 문맥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이 보고서를 냈는가? 자, 병역 면제가 됐는데 질병으로 면제가 됐다. 질병으로 면제된 거는 그 공무원의 공적 활동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사적인 정보다. 공무원 뽑을 때 그러면 공적인 것만 봅니까? 시험 성적은 사적인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말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싸구려 AI가 작성한 겁니까?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소리를 써놓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같은 흉내를 내가면서 아니 인사청문회 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왜? 어떤 질병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니까 그거 알릴 필요 없다. 개인의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선거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공직에 안 나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 나갈 때 검증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검증 안 하겠다는 소린데 아니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시험도 보지 말고 그냥 추천으로 다 뽑지. 이걸 연구 보고서라고 쓰고 이거를 6천만 원을 주고 사들이고 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뉴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관계 부처와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2023년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3년 하반기가 됐든 2024년이 됐든 법 개정 나오면, 법 개정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체할 겁니까? 하면 한다고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답을 하십시오. 이게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득달같이 2023년 3월 13일 정책 브리핑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그 병명 비공개한다는 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정말 아니어서 아니라고 하는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직자 정보공개 범위 축소는 구체적으로 논의 확정된 바가 없다. 지금 3월 13일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 확정된 바가 없다. 내일 할지도 모르지만 이 소리입니다. 먼저 서울경제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개인정보위가 고위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하는, 이게 또 재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신문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 2022년 12월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자, 근거 맞고, 그리고 설명한 거, 보도한 내용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위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변명이라고 할 텐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직자 정보 공개 범위 축소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정책 연구 용역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 필요치 않은 거 한번 조사시켜보고 돈 한번 그쪽에 벌게 해줘보고 우리는 돈 한번 써보고 이겁니까? 정부 조직은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일이 정해진 다음에 연구보고서 써보고 그 다음에 할지 안 할지 하는데 6천만 원을 쓴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구 용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해봤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다. 지금 당장 요 순간만 모면하겠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책 연구 용역에서 제한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요만큼 그 조사 하나 바꾸거나 손톱만치 바꿔서 추진할 수 있겠지. 애초에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커튼 치겠다. 국민 앞에 안 보여주겠다.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하겠다는 거는 일도 안 됩니다. 조금 깎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다. 이거 저지른 게 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서 심의 의결하는데 뭘 그렇게 깨끗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걸 보면 딱 한 게 해명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뭔가 구리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여러분이 이러한 정책 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보면 여러분은 10중 8구 속아 넘어갑니다. 신문에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가 불명확하다. 이러면 또 거기에도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우리 국민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은, 우리 국민은 배운 무식자이기 때문에, 까막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면 속는다. 그러면 속이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하고 위안을 삼겠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하고 보이스피싱이니까 당했다 이러면은 만족할 겁니까? 지금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기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만든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짓을 했다. 여기에서 이런 해명을 하고 정책 브리핑 그거 정부 겁니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박사요, 내가 사장이요, 내가 세상을 몇십 년 이렇게 살아왔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글도 모르지 않습니까?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리걸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세계가 다 법으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리걸마인드 알아야 한다. 이건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걸마인드 알아야 한다. 문해력이 있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어른이라도. 아이들 공부 제대로 시켜야 한다. 학원 보내고 1등하고 대학 진학 잘하면 된 거 아니다. 그거 다 무식한 거다. 무수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AI 이야기하면서 세계 전문가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의 두뇌 능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 갑자기 영재, 천재 하면서 영재도 아니어도 영재 학원에 다니고 영재 학교에 가고 이거 소용없고 진짜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그들도 이야기하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도 벌써 여러 해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내가 근래에 대학 보낼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잘 됐으면 앞으로 사람들과 잘 살아갔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살았으면 싶은 그런 어린 사람들이 있거든.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학습지 공부하듯이 공부시키십시오. 이게 정치적인 게 좀 들어있다. 상관없습니다. 사설도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듣고 정리해보고 이해하고 하면은 머리가 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당연히 알아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시사 나오면 답이나 한번 찾아볼까? 이게 아니고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속입니다. 선생님이 속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속입니다. 그게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이게 내 문해력이 떨어져서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이 개인정보위 관계자가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법령을 고치지 않을 것이면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대. 그거 좀 놀다가 치운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 확실히 안 하면 검토할 필요 없는 겁니다. 법 개정 안 하면 하반기 이야기할 것도 없고 여부라는 말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올 하반기에 법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뻔히 있는 문장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이 못할 거라고 만만하게 보는 이들도 참 기가 찬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2년 12월에 제출한 그 보고서. 이 뉴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브리핑 개인정보위 해명은 뭡니까? 저쪽에서 연구보고서에서 용역 차원에서 제시된 거다. 이 용역 자기네가 입찰 공고해서 자기네가 사들인 겁니다. 저쪽에서 그냥 던져줘서 그냥 지나가다 던져줘서 보다가 읽고 치울 수도 있다. 이거 아닌 겁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다. 이거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짓말한 겁니다. 국민 앞에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두고 반박하면서. 그러니 이제 알 수 있는 게 개인정보위에서 고위공직자, 공직 후보자의 재산, 병역, 이런 거에 대해 병역 면제, 재산, 여기에 대해서 공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인 거 맞습니다. 이걸 읽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논의 없다? 앞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합니다. 안 할 걸 6천만 원씩 줘가면서 그것도 제한경쟁 입찰로 중앙대에 줬겠습니까?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사유 이거 못 다루게 하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병역 면제에 대해서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가짜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쩔쩔매면서도 그게 그냥 귀찮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런 짓을 하는, 이런 법 개정 못하게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그냥 때우고 가겠다, 선거 때 그냥 이러고 다니겠다고 한다면 군필, 이거 못 박아야 합니다. 누가 억울하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는, 그리고 모든 선출직,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반드시 군필이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이의 위협 앞에 딱 마주 서 있는 지금 같은 이 시대에 군필, 이거 못 박아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위 사업, 이거 결국 문재인 때 하던 거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시즌2다. 그런데 이러고들 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